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49제의 묘를 찾았습니다. 잡초를 뽑다가 묘비 뒤 틈에서 비닐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우체국 송금 영수증이 수십 장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같은 여자 이름으로 보낸 돈. 최명희.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난 몰라. 난 정말 몰라. 하지만 엄마의 눈빛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김순자, 올해 70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9일이 됐습니다. 폐렴으로 병원에서 일주일 계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가족만 모였습니다. 엄마, 저, 오빠, 동생, 손주들도 왔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조용히 사셨으니까요. 퇴직 후 20년을 집에서 소일하셨습니다. 화초를 키우시고 신문을 보시고 산책을 하셨습니다. 특히 화초를 정말 아끼셨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장미, 국화, 난초, 선인장. 매일 물을 주셨습니다. 시든 꽃잎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화분 죽었어요. 버리세요. 아니야. 아직 살 수 있어. 잎이 다 말랐는데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돼. 끝까지 물을 주셨습니다. 정성껏 돌보셨습니다. 가끔 정말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봐라, 살았잖아.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시든 꽃을 버리지 못하셨는지. 장례를 치르는 내내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울지 않으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사신 남편인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안 우세요? 울 만큼 울었어. 언제요? 오래전에.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소파가 비어 있었습니다. 신문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안경도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베란다의 화분들도 그대로였습니다. 누가 물을 줘야 할까요? 장례가 끝나면 슬픔도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가족은 그때부터 진짜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유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통장 정리해야지. 벌써? 언제까지 미루게? 그래도. 순자야, 이런 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동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세금 문제도 있고. 엄마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 누우셨습니다. 49제를 지내러 갔습니다. 엄마와 오빠, 동생이 함께 갔습니다. 묘는 공원묘지에 있었습니다. 작은 묘였습니다. 고 김태수지묘. 검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나물, 생선, 과일. 절을 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와 오빠, 동생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순자야, 먼저 갈게. 네, 저는 조금 더 있다 갈게요. 혼자 남았습니다.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을 걸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묘비 주변에 풀이 자라 있었습니다. 뽑다가 묘비 뒤를 봤습니다. 틈이 있었습니다. 돌과 돌 사이 작은 공간. 뭔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손을 넣었습니다. 비닐봉투가 만져졌습니다.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랬습니다. 테이프로 꽁꽁 감겨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에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체국 송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수십 장. 아니, 수백 장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3월 15일, 1994년 4월 12일, 1995년 2월 20일.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2024년 8월 5일이었습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수신인 이름을 봤습니다. 최명희.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금액도 적혀 있었습니다.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때로는 50만 원, 100만 원. 통장 사본도 있었습니다. 김태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돈이 나갔습니다. 송금 최명희. 짧은 메모도 있었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이건 순자에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더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를 탓하지 마라.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1994년 3월 15일 5만 원. 1994년 4월 12일 5만 원. 1994년 5월 10일 5만 원.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3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3월에는 50만 원이었습니다. 영수증 뒷면에 연필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입학금. 1998년 2월에도 50만 원. 등록금. 2000년 9월에는 30만 원. 추석. 2003년 3월에는 100만 원. 대학 입학. 2008년 2월에는 200만 원. 결혼 축의금. 2010년 5월에는 50만 원. 출산 축하. 패턴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 보내는 돈이었습니다. 입학 시즌, 등록금 시즌, 명절, 결혼, 출산. 30년 동안 아버지의 손글씨가 세월에 따라 변했습니다. 초반엔 또박또박 쓴 글씨. 중반엔 조금 흐트러진 글씨. 후반엔 떨리는 글씨. 마지막 영수증의 메모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건강해라. 계산해 봤습니다. 대충 잡아도 5천만 원은 훨씬 넘었습니다. 7천만 원쯤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우리 몰래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린 거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응. 방에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오늘 묘지에서 이거 찾았어요.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창백해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묘비 뒤에 있었어요. 영수증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최명희. 이 사람 누구예요? 엄마가 영수증을 보셨습니다. 손이 떨리셨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난 몰라. 몰라요? 정말 몰라. 엄마, 아버지가 30년 동안 이 사람한테 돈 보냈어요. 7천만 원이 넘어요. 엄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난 몰라. 난 정말 몰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명희가 누구냐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가 영수증을 밀쳐내셨습니다. 난 몰라. 난 정말 몰라. 일어나셨습니다. 방 밖으로 나가려 하셨습니다. 제가 막아섰습니다. 엄마 아시잖아요. 몰라. 엄마 눈빛이 말해요. 알고 계시다고. 엄마가 무너지셨습니다. 벽에 기대셨습니다. 주저앉으셨습니다. 몰라. 난 정말 잊고 싶었어. 뭘요?
그 아이를 잊고 싶었어. 무슨 아이요? 엄마가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내가 버린 아이. 내가 버린 첫째 딸.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부축해서 침대에 앉혔습니다. 한참을 울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1970년이었어. 23이었어. 내 아버지는 25. 결혼한 지 1년 만에 애를 가졌어. 기뻤어. 정말 기뻤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가난했어. 방 한 칸에서 살았어. 새방. 화장실도 밖에 있었어. 내 아버지는 일용직이었어. 공사장에서 일했어. 하루 일하면 1,000원 받았어. 하루 못 나가면 그날은 못 먹었어. 애를 낳았어. 딸이었어. 산후조리도 못했어. 새방에서 혼자 애 낳고 이틀 만에 일어났어. 우유를 못 사줬어. 분유가 너무 비쌌어. 엄마가 목이 메셨습니다. 애가 울었어. 하루 종일. 배가 고파서. 나도 제대로 못 먹어서 젖이 안 나왔어. 한 달을 버텼어. 애는 계속 말라갔어. 어느 날 애가 울음을 그쳤어. 울 힘도 없었어. 엄마가 흐느꼈습니다. 그때 알았어. 이러다 애가 죽는다는 걸. 다음 날 오빠를 만났습니다. 오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오빠, 이거 봐.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오빠가 하나씩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30년 동안 어떤 여자한테 보낸 돈이야. 뭐? 최명희라는 사람. 누군데? 나도 몰라.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뭐래? 첫째 딸이래. 뭐? 오빠가 놀랐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태어난 언니가 있었대.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러셨어.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에 보냈대. 오빠가 영수증을 계속 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거 합치면 얼마야? 한 7천만 원 넘을 거야. 7천만 원? 응. 오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돈이 새 나간 거잖아. 오빠, 우리 상속분에서 빠진 거야. 이 여자 찾아야 돼. 왜? 상속 문제 때문에. 동생도 불렀습니다.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동생도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했어? 언니를 돌보신 거야.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찾아야 돼. 이 여자. 아니, 그 언니. 가족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돈 계산이었습니다. 아버지 묘 앞에서 주운 종이 몇 장이 우리 가족의 얼굴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체국에 갔습니다. 이 송금 내역으로 주소 알 수 있나요? 개인정보라서 안 됩니다. 제 아버지가 보낸 건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은행에도 갔습니다. 계좌 정보 알 수 있나요? 본인 아니면 안 됩니다. 본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속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영수증을 다시 봤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봤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을 확대경으로 봤습니다. 1994년 3월 15일. 하단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주소였습니다.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123번지 45.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주소였습니다. 지금도 거기 계실까? 다음 날 부산으로 갔습니다. KTX를 탔습니다. 3시간 걸렸습니다. 부산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영도구 청학동으로 가주세요. 청학동 어디요? 123번지 45. 아, 거기 삼복도로 쪽이네요. 가파른 곳이에요. 그래요? 네, 계단 많고.
재개발 대상 지역이에요. 곧 철거될 거예요. 택시가 다리를 건넜습니다. 영도대교였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항구, 배들, 크레인. 부둣가였습니다. 비린내가 났습니다. 생선 냄새, 바다 냄새, 녹슨 철 냄새. 택시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덕길이었습니다. 가파른 경사. 양쪽에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들. 녹슨 철문들. 좁은 골목. 여기서 내리셔야 해요. 더 안 들어가요. 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가파른 계단. 콘크리트로 만든 낡은 계단. 난간도 녹슬어 있었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중간쯤 올라가니 전망이 보였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산항, 컨테이너들, 배들. 계속 올라갔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123번지 45. 낡은 빌라였습니다. 3층짜리 건물.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벽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1층 맨 끝집. 문패를 봤습니다. 최명희.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주소 그대로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린 발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노파가 나왔습니다. 8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흰 머리였습니다.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누구세요? 최명희 씨 맞으세요? 노파가 저를 봤습니다.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김태수 씨의 딸이에요. 노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이 떨리셨습니다. 지팡이를 놓칠 뻔하셨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네. 내가 올 줄 알았다. 언젠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낡은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TV, 낡은 소파, 작은 식탁. 벽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샌 흔적이 보였습니다.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파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흔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 씨가 돌아가셨구나. 네. 2달 전에. 그럴 줄 알았어. 돈이 안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받은 게 8월이었어. 그 후로 연락이 없었어. 전화번호도 몰라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파가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50년을 기다렸어. 이날이 올 줄 알았어. 노파가 말을 이었습니다. 1970년에 미경이를 받았어. 5달 된 아기였어. 내 엄마가 데려왔어. 애를 안고 울면서. 명희야, 나 못 키우겠어. 내가 키워줘.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가난했어. 남편은 부두에서 일용직하고.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내 자식 같았어. 나는 애를 못 낳는 몸이었거든. 그래서 키우기로 했어. 노파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힘들었어. 정말. 남편 월급이 한 달에 5만 원. 그것도 일 있을 때만. 나는 파출부 일했어. 남의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집을 돌았어. 한 집에 3,000원씩. 하루에 2만 1,000원.
그 돈으로 분유 사고 기저귀 사고. 노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이가 6살 때 남편이 사고로 죽었어. 부두에서 일하다가 크레인에 깔렸어. 혼자 됐어. 혼자서 미경이를 키워야 했어.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했어. 미경이가 학교 가면 나도 일하러 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면 미경이가 혼자 밥 먹고 자고 있었어. 노파가 울었습니다. 미안했어. 그 아이한테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그런데 태수 씨가 1994년부터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 처음엔 5만 원. 그 다음 달도 5만 원. 계속 왔어.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미경이 학원비 낼 수 있었어. 책도 사줄 수 있었고. 겨울에 따뜻한 옷도 사줬어. 고등학교 등록금도 태수 씨가 보내준 돈으로 냈어. 노파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 우리 아버지랑 무슨 사이셨어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노파가 저를 봤습니다.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울었습니다. 불륜?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뭐예요? 30년 동안 돈을 보내면 뭐예요? 불륜이 아니야. 그건. 노파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버지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마른 얼굴, 짧은 머리. 여자는 엄마였습니다. 앳된 얼굴, 긴 생머리. 그리고 가운데 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 아기였습니다. 작은 손, 동그란 얼굴. 이게 뭐예요? 내 언니야. 언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아이.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엄마의 첫째 딸이야. 1970년 2월 5일에 태어났어. 노파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름은 미경이야. 이미경. 내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야. 아름다울미, 빛날경.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엄마를 찾았습니다. 거실에 계셨습니다.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엄마, 왔니? 부산 다녀왔어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를? 최명애 씨 만났어요. 이거 봐요.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사진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으셨습니다. 엄마. 부축했습니다. 엄마가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아이. 살아있었구나. 엄마,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누구예요? 이 아기가.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언니야. 언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아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한참을 울다가 말씀하셨습니다. 1970년. 처세를 낳았어. 너무 가난했어. 방 한 칸에서 살았어. 월세가 3,000원이었어. 그것도 못 낼 때가 많았어. 애를 키울 수가 없었어. 돈이 없었어. 엄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분유 한 통이 200원이었어. 우리 하루 식비가 100원이었어. 애 분유 사면 우리는 못 먹었어. 그래서 남의 집에 맡겼어. 최명희는 내 친구였어. 같은 동네 살았어. 애를 못 낳는 사람이었어. 우리 애를 키우겠다고 했어. 나는 거절해야 했는데. 엄마가 목이 메셨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
애도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 왜요? 너무, 너무 부끄러웠어.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 내 새끼를 버렸으니까. 다음 날 아버지 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화분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물을 주지 않아서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하나씩 정성껏. 장미 화분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거의 죽어가던 화분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아버지가 주워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다 죽었어요. 아직 뿌리가 살아있어. 가지가 다 말랐는데요. 물 주면 살아. 매일 물을 주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새싹이 돋았습니다. 두 달쯤 지나니 잎이 났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 꽃이 피었습니다. 봐라, 살았잖아.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화초를 키운 게 아니었습니다. 버릴 수 없는 생명을 연습하고 계셨습니다. 시든 꽃도 말라가는 잎도 죽어가는 줄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미경 언니처럼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알았지. 처음부터요? 응. 내가 말했어. 애를 보냈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울었어. 나도 울고 내 아버지도 울고. 그 후로 우리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 왜요? 너무 아팠으니까. 말하면 더 아플 것 같아서. 몇 년 후에 내가 태어났어.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첫째를 잊으려고 했어. 일부러. 그런데요? 내 아버지는 잊지 않았어. 엄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봤어. 돈이 나가고 있었어. 물어봤어. 이게 뭐야? 뭐라고 하셨어요? 미경이한테 보내는 거야. 나는 화가 났어.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아버지가 말했어. 내 딸이니까. 내가 버렸어도 나는 못 버려. 엄마가 흐느꼈습니다. 그 후로 30년 동안 계속 보냈어. 나한테는 말도 안 했어. 그냥 조용히. 왜 말 안 하셨대요? 나를 아프게 하기 싫어서. 그리고 가족이 깨질까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에게 돈을 보낸 게 아니라 아버지는 어떤 아이를 평생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다시 부산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엄마와 함께였습니다. 엄마는 가기 싫어하셨습니다. 왜 가야 해? 가야죠. 언니를 만나야죠. 언니라니. 그 아이는 엄마의 딸이잖아요. 제 언니고요. 부산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영독으로 갔습니다. 최명의 시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엄마가 힘들어 하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숨이 차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엄마가 떨고 계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무서워. 뭐가요? 그 아이가 날 미워하면 내가 버린 엄마니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명희 씨가 나왔습니다. 엄마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50년 만이었습니다. 명희야.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명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 있어?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일하러 갔어요. 오후 3시에 와요. 일을. 네. 복지관에서 일해요. 그래. 건강해요. 잘 크고 있어요.
다행이다. 엄마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나빴어. 그때는 다 그랬어요. 가난했으니까. 나도 그 시절을 기억해요. 보릿고개 시절. 먹을 게 없어서 애들이 죽어나가던 시절. 엄마가 목이 메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빠와 동생을 불렀습니다. 셋이 모였습니다. 얘기할 게 있어. 뭔데? 최명희 씨 찾아갔어. 그래서 우리 언니야. 이미경이라는 이름이야. 뭐? 오빠와 동생이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의 첫째 딸이야. 우리보다 먼저 태어난. 말도 안 돼. 사진도 있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오빠가 사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동생도 봤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보낸 돈은 그 언니를 키우는 돈이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재산이 얼마야? 아파트 시세가 4억, 예금이 5천만 원. 4억 5천. 셋이 나누면 1억 5천씩. 근데 그 언니까지 내시면 1억 1250씩. 3,750만 원씩 손해야.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재산이잖아. 동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법적으로도 호적에 안 올라 있잖아. 그래도 우리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화가 났습니다. 사람을 없던 일로 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재산 문제가. 재산. 그것만 생각해?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넌 7천만 원이 새 나간 거 안 아까워?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돈이야. 오빠, 그건 나는 못 인정해. 그 사람. 그날 밤 아버지 방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 책,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열쇠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유품 중에 작은 열쇠가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순자야,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이렇게 편지로 말하게 돼서 최명희 씨에게 보낸 돈에 대해 알게 됐구나. 놀랐을 것이다. 설명하마. 1970년 2월 5일, 내 엄마와 나는 처사이를 낳았다. 딸이었다. 이름은 미경이야. 이미경. 아름다울 미, 빛날 경. 아름답게 빛나며 살라고 지은 이름이다. 너무 가난했다. 방 한 칸에서 살았고 나는 일용직으로 일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었다. 애를 키울 돈이 없었다. 분유를 못 사줬다. 애가 울었다. 하루 종일. 엄마도 울었다. 밤새도록. 나도 울었다. 석 달을 버텼다. 애는 점점 말라갔다. 엄마가 말했다. 남의 집에 보내자. 나는 거절했다. 안 돼, 우리 애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애가 죽어가고 있었다. 최명희 씨는 엄마의 친구였다. 아이를 원했지만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 우리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다. 1970년 5월 12일. 미경이를 보냈다. 그날 엄마는 하루 종일 울었다. 나도 울었다. 몇 년 후 우리는 조금 살만해졌다. 너를 낳았다. 동생도 낳았다. 행복했다. 하지만 미경이를 잊을 수 없었다. 특히 나는 매일 밤 꿈에서 미경이가 울었다. 아빠, 왜 나를 버렸어요?
잠을 잘 수 없었다. 결심했다. 돈으로라도 책임지자고. 그 아이가 굶지 않게. 배우고 싶은 것 배우게. 1994년부터 매달 돈을 보냈다. 엄마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엄마 앞에서 말하지 않았다. 엄마가 아플까봐. 가족이 깨질까봐.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순자야,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집안이 깨질 수도 있다. 형제들이 다툴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진실 위에 서지 않은 가족은 이미 깨져 있는 거니까. 한 번만 그 아이를 만나봐라. 내 언니를. 그리고 전해다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아버지가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다시 부산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오후 3시에 맞춰 갔습니다. 최명애 씨가 말했습니다. 오후 3시쯤 와요. 복지관 일 끝나고 가파른 계단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마른 얼굴, 짧은 머리. 피곤해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김순자? 김태수 씨의 딸이에요. 여자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창백해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명애 씨도 계셨습니다.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저는 이미경이라고 해요. 네. 태수 아저씨.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2달 전에요. 그렇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저씨는 제 인생의 유일한 후원자였어요. 얼굴은 한 번도 못 봤지만 매달 돈이 왔어요. 명이 엄마 통장으로. 편지도 왔어요. 가끔. 편지요? 네. 미경 씨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아저씨 편지예요. 30년 동안 받은 거예요. 편지가 수십 통이었습니다. 봉투도 누렇게 바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이게 누구한테서 온 건지. 분명히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먼 친척 아저씨가 보낸 거야. 아저씨가 너 공부시키고 싶어 하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미경 씨가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온 편지예요. 펼쳤습니다. 미경아, 초등학교 입학 축하한다. 입학금 보냈어. 공부 열심히 해라. 책 많이 읽고 친구 많이 사귀어라. 아저씨는 내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게 더 중요해. 너는 죄가 없다. 당당하게 살아라.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이 말이 뭔지 몰랐어요. 너는 죄가 없다는 게 중학교 때 알았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걸. 친구들이 놀렸어요. 미경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진짜 엄마 누구야? 버려진 애지. 집에 와서 울었어요. 명이 엄마한테 물었어요. 제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명이 엄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엄마는 너무 가난해서 널 키울 수 없었어. 근데 너를 사랑했어. 미경 씨가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이 편지가 왔어요. 펼쳤습니다. 미경아, 너를 낳은 엄마는 너를 사랑해. 너를 키운 엄마도 너를 사랑해. 너는 두 엄마의 사랑을 받은 아이야. 버려진 게 아니야. 너무 사랑받아서 두 집을 가진 거야. 힘들지? 나도 힘들어. 매일 내 생각을 해. 잘 크고 있을까, 행복할까? 미경아, 너는 죄가 없다.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야. 살아있는 것도 죄가 아니야. 당당하게 살아라. 아저씨가 항상 응원해. 미경 씨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편지를 몇백 번 읽었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봤어요.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결혼할 때도 이 상자가 제 보물이었어요. 미경 씨가 울었습니다. 대학 갈 때도 편지가 왔어요. 미경 씨가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미경아, 대학 입학 축하한다. 사회복지학과라고 들었어. 좋은 선택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아저씨처럼. 입학금 보냈어. 학비 걱정하지 마라. 아저씨가 있어. 너는 죄가 없다. 꿈을 이루어라. 아저씨가 사회복지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를 택했어요. 지금은 노인복지관에서 일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보는 일이요. 일할 때마다 아저씨 생각해요. 미경 씨가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가장 최근 편지였습니다. 올해 8월에 온 편지. 미경아, 아저씨가 많이 늙었어. 이제 84이야. 몸도 안 좋아. 곧 너한테 편지 못 쓸 것 같아. 미안하다. 30년 동안 한 번도 얼굴 못 봐서. 하지만 너는 잘 자랐어. 정말 잘 자랐어. 자랑스러워. 미경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너는 죄가 없다.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미경 씨가 편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최명애 씨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저씨한테 정말 감사해요.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아니에요. 친딸도 아닌데 30년 동안 돈 보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도 끊기지 않았어요. 단 한 달도. 덕분에 저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갔어요.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요. 아저씨가 원하셨어요. 편지에 쓰셨어요. 뭐라고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어요. 지금은 복지관에서 일해요. 노인분들 돌보는 일. 아저씨 생각하면서 일해요. 내가 아저씨를 닮았구나 하면서. 결혼은 하셨어요? 네, 29에 했어요. 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25살이에요. 대학 다니고 있어요. 아저씨가 보내주신 돈으로 키웠어요. 미경 씨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못 뵙네요.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최명애 씨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빠와 동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언니 만났어. 그래서 좋은 사람이야. 복지관에서 일한대. 아버지 덕분에 잘 컸대. 오빠가 말했습니다. 상속 얘기했어? 안 했어. 왜? 그쪽에서 말 안 꺼냈어. 그럼 우리가 얘기 안 하면 돼. 오빠, 법적으로 호적에 안 올라가 있잖아. 그래도 아버지가 양육비 명목으로 보낸 거지 상속과는 별개야. 동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상속은 법대로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맞아? 뭐가? 언니도 아버지 딸인데. 법적으로는 아니잖아. 법이 다야? 오빠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눠줘야지. 얼마를? 똑같이. 말도 안 돼. 왜? 재산이 4억 5천이야. 셋이 나누면 1억 5천씩. 넷이 나누면 1억 1250씩. 3,750만 원씩 손해야. 손해? 그래, 손해지. 언니가 손해야? 우리는 아버지 덕분에 대학 나오고 결혼하고 집도 샀어. 근데 언니는 평생 남의 성 쓰면서 살았어. 그게 더 손해 아니야?
오빠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둘이 앉았습니다. 엄마, 미경 언니 만났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에요. 복지관에서 노인들 돌보는 일 한대요.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엄마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내가 그 아이를 버렸어.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근데 내 아버지는 버리지 않았어. 30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았어. 나는 잊고 싶었어. 너무 아팠으니까. 근데 내 아버지는 나한테 그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혼자 다 했어. 돈 보내는 것도, 편지 쓰는 것도 다 혼자. 나는 내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길 바랐어. 뭐라고요? 그래야 내가 덜 아플 것 같아서. 불륜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럼 미워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좋은 사람이었어. 그게 더 괴로웠어. 엄마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한테 미안해. 그 사람이 나를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기 싫었던 건데. 나는 그걸 몰랐어. 평생. 며칠 후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엄마, 오빠, 동생, 저. 넷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유산 정리 얘기할게요. 응. 미경 언니한테도 나눠줘야 해요. 오빠가 반대했습니다. 안 돼. 왜요? 법적으로 안 맞아. 법은 나중 문제고 우리 마음이 먼저잖아요. 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아버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읽어줬습니다. 진실 위에 서지 않은 가족은 이미 깨져 있는 거니까. 오빠가 말이 없었습니다. 동생도 조용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눠주자. 엄마, 내 아버지 뜻이야. 그리고 내 첫째 딸이야. 당연히 받아야지.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넷이 나누자. 고마워, 오빠.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찬성. 다음 주 토요일 5사람이 묘를 찾았습니다. 엄마, 오빠, 동생, 저, 그리고 미경 언니. 언니는 처음 오는 거였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고 김태수지며. 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아저씨, 미경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감사했어요. 얼굴 한 번 못 뵙고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저씨, 아저씨가 말씀하셨죠. 너는 죄가 없다고. 그 말 덕분에 살았어요. 평생.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저씨도 죄가 없어요라고. 엄마가 언니 옆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미경아. 네. 엄마야. 늦었지만. 엄마야. 두 사람이 안았습니다. 50년 만이었습니다. 오빠와 동생도 절했습니다. 저도 절했습니다. 5사람이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5사람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 상속 안 받을게요. 왜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받아야죠. 아니에요. 아저씨가 이미 충분히 주셨어요. 30년 동안 보내주신 돈이면 충분해요. 언니. 그리고 저한테는 이미 가족이 있어요. 분명히 엄마, 남편, 아들. 그게 제 가족이에요.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내 몫은 있어야 해. 괜찮아요. 진짜로. 미경아.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가끔 연락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언니, 오빠, 동생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울었습니다. 당연하죠.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동생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큰언니네요. 엄마가 언니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5사람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묘비 틈에서 발견한 영수증. 30년간의 기록. 처음엔 불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배신한 증거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평생 지킨 약속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딸. 엄마는 잊고 싶었고 아버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책임졌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조용히. 엄마한테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가족이 깨지지 않도록. 하지만 그 침묵이 가족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진실을 모른 채 살아야 했던 우리.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부모님. 불륜보다 잔인한 건 진실 없이 버텨야 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비밀로 가족을 지키려다 가족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시든 꽃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끝까지 물을 주고 돌보셨습니다. 미경 언니처럼.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달 돈을 보내고 편지를 쓰셨습니다. 너는 죄가 없다고. 그 말이 언니를 살렸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편지를 꺼내봤답니다. 몇백 번도 넘게. 편지를 보물처럼 간직한 상자.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산 영도 청학동. 가파른 계단, 낡은 집, 삐걱거리는 소리. 그곳에서 최명의 씨는 미경이를 키웠습니다. 파출부 1, 식당 1, 청소 1. 아버지가 보낸 돈이 올 때마다 고마워하고 미안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언니.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가족.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죄 없는 아이를 평생 지킨 그 마음. 너는 죄가 없다는 그 말.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도 혹시 숨겨진 진실이 있나요?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나요? 진실은 때로 가족을 깨뜨립니다. 하지만 진실 위에 서지 않은 가족은 이미 깨져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말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